자, 오늘은 11단원 방정식 부등식, 12단원 속도가 속도에 대해서 좀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2의 x equal kx 라고 되어 있는 이 방정식의 근을 k 값에 따라서 한번 분류시켜보는 작업을 좀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근데 얘 방법은 한 두 가지 정도로 문제를 풀도록 해보겠습니다. 어떤 게 편할지는 문제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선택을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선택이 필요한가 라는 것들도 일단 여기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2의 x 얘를 x로 나눠서 k라고 하는 형태로 y는 2의 x분의 2의 x와 y는 k라고 하는 두 함수의 교점 형태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방법은 이 뒤에 있는 거를 상수 형태 함수로 모양을 표현해서 y는 k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상수 함수와 만나는 걸로 표현하는 방식을 다항식에서 주로 많이 사용을 하겠죠. 그래서 이 방식으로 한번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y는 x분의 2의 x라고 되어 있는 놈을 얘를 한번 미분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미분을 해보면 x의 제곱분의 위에 거 미분하고 아래 거 가만히 놔두고 아래 걸 이렇게 미분을 해주면 얘는 뭐냐면 x의 제곱분의 2의 x의 x-1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됐죠? 자, 그러면 얘가 0이 되는 값은 얘랑은 항상 양수죠. 그쵸? 그래서 여기 있는 x는 1을 기점으로 모양이 바뀌는데 x는 1을 기점으로 바뀌는데 x는 1을 기점으로 x는 1보다 클 때와 작을 때 좀 나눠집니다. 그래서 얘를 그래프를 한번 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 얘는 근데 이제 문제가 좀 있네요. 원래 함수가 분모가 0인 곳이 있죠. 여기 수직정근선이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0을 표시하는데 0은 이렇게 어차피 안 들어갈 값이라 이런 식으로 제외시킨다 라는 표시로 하고 여기는 1을 표시를 하고 이렇게 표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먼저 미분된 함수를 표시를 해보면 1보다 작을 때는 무조건 다 음수라 여기도 음수 여기도 음수 1보다 클 때는 얘는 양수죠. 그럼 y 값은 감소하다가 다시 올라가는 형태의 모습을 취합니다. 그런데 그래프를 그릴 때 일단 그 미적분에서 그래프를 그릴 때는 정근선에 대한 처리를 하셔야 된다고 그랬죠. 리미트 x가 무한히 커질 때 x분의 2의 x는 얘는 당연히 무한대로 커집니다. 예, 지수가 무조건 빠르다고 했죠. 그 다음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2의 x 같은 경우는 얘는 마이너스 무한으로 가는데 얘는 자꾸 0으로 가죠. 2의 마이너스 이거니까. 따라서 얘 값은 0으로 갑니다. 자, 그 다음에 리미트. 지금 이게 수직정근선이 분모가 0 되는 곳이 여기 있으니까 x가 0보다 큰 쪽에서 다가왔을 때 x분의 2의 x는 얘는 자꾸 1로 가죠. 그 다음에 요 놈은 플러스에 무한대죠. 그러니까 플러스 0분의 1이니까 따라서 무한대고. 자, 리미트 x가 0 마이너스로 갔을 때 x분의 2의 x는 얘는 자꾸 1로 가는데 얘 값이 마이너스에서 0으로 오니까 역수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래프를 그려보면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냐면 0을 기점으로 1일 때의 함수값을 먼저 결정하는 게 좋겠습니다. 1일 때의 함수값은 2가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저 끝에, 저 위에서부터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0이니까 y는 0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와서 계속 이렇게 내려가는 겁니다. 마이너스 무한대로 아래로 내려가고 그 다음에 플러스, 그러니까 0보다 큰 쪽에서는 무한대에 있으니까 무한대서부터 내려와서 여기 1에서 요 값을 갖고 다시 올라가는 형태의 값을 취합니다. 1에서 2의 값을. 이게 이 그래프가 y는 x분의 2의 x라는 그래프예요. 따라서 여기랑 y는 k라는 선하고 이렇게 만나게 시키면 어떻게 되냐면 k가 0보다 작으면 몇 개예요? 당연히 한 개에서 만나죠. 그 다음 k가 0일 때는 만나는 게 없죠. 근데 0에서부터 어디까지냐면 0에서부터 2 전까지는 무조건 다 0이니까 이걸 엮어서 0에서부터 2까지는 얘는 0개. k가 2일 때는 얘는 1개. k가 2보다 클 때는 이렇게 그어지니까 얘는 2개. 이런 식으로 분류를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그래프를 그리기는 어렵지만
y는 k라는 상수함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x축과 평행한 선을 거지니까 그 장점이 있어요. 그래프를 그리긴 약간 까다롭지만. 근데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제 상수 형태로 바꿔놓고 푸는 사람들도 가끔 있어요. 그거는 저는 뭐 여러 가지 선택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풀 수 있다. 그리고 이런 풀이가 강력할 때도 꽤 많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y는 2x와 y는 kx로 여기 있는 직선 형태, 특히 원점 지나는 직선 형태로 표현을 해보면 조금 더 편한 경우가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y는 2x라는 그래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래프라서 이렇게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얘는 여기 있는 거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라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안 봐도 보통 나와요. 여기 이렇게 뭐하다? 이게 접하는 상태 있죠. 얘보다 더 높으면 얘는 여기랑 요 뒤에서 만나니까 두 군데서 만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접하는 거 이 아래쪽으로 가면 안 만나다가 이쪽으로 가면 이제 또 다시 하나에서 만나게 되니까 결국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 접하는 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접하는 자리를 찾으려면 얘를 t, 2의 t라고 하고 접선을 만들어 주시면 되죠. 그래서 미분을 하면 2의 x라 접선의 모양이 y는 2의 t, x-t, 그 다음에 2의 t 이렇게 표현이 되고 얘네가 어디를 지나냐면 원점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원점을 지나는 겁니다. 그래서 0,0을 집어넣으면 0은 마이너스 2의 t 곱하기 t 플러스 2의 t. 그러니까 2의 t를 하나 지워주고 나면 t의 값이 1이 되는구나를 알 수 있어요. 그럼 이 t의 값이 1이니까 여기 있는 접점이 1,2가 되고 기울기도 2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접선도 구할 수 있고 그럼 우리가 이제 나눠볼 게 기울기가 기울기 m인데 여기는 k죠. k입니다. k가 2보다 크면 당연히 뭐예요? 2개죠. k가 2면 1개고 k가 2보다 작고 여기 0, 요 사이로 들어오면 얘는 없습니다. 하지만 k가 0보다 작으면 이렇게 되면서 이쪽의 선에서 만나게 되겠죠. 그래서 얘는 1개.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과 같은 형태의 모양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두 번째 풀이가 좀 더 일반적으로 좀 더 이제 편하게 풀 수 있는 형태가 그래프도 편하고 접선도 편하니까 그런데 첫 번째 풀이로 상수함수로 만들어 놓고 풀어야 될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거는 문제에 따라서 선택해 주시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x세제곱 마이너스 3kx 플러스 2는 0 이라는 이 방정식의 근을 k 값에 따라 나눠라 라고 되어 있는데 얘를 3차 함수를 미분하게 되면 여기 k가 미지수이기 때문에 다루기가 조금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얘를 x세제곱 플러스 2와 3kx로 만들고 문제를 푸시면 돼요. 이거를 x세제곱 플러스 2를 x로 나눠가지고 여기를 3k라고 놓고 이 그래프를 그리고 3k랑 만나는 거를 찾으셔도 관계는 없지만 이거 자체는 그래프 그리기가 미분을 해야 되고 귀찮아집니다. 근데 얘는 그래프 자체를 알고 있는 거라 쉽게 그려지고 얘는 직선이야, 원점도 지나네, 되게 편하게 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선택을 하게 되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x세제곱 플러스 2라고 되어 있는 거는 세제곱에서 2를 지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위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원점에서부터 접선을 거서 이렇게 만나는 자리, 이 자리가 t, t 세제곱 플러스 2라고 놓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시 또 원점을 지나게 되는 거라 얘를 y는 x 세제곱 플러스 2를 미분을 시키면 이렇게 되고 그럼 접선은 y는 3t의 제곱 x-t 플러스 t의 세제곱 플러스 2라고 되어 있고 여기에다가 0,0을 지니까 0,0을 집어넣어서 0은 마이너스 3t의 세제곱 t의 세제곱 플러스 2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2t의 세제곱이 2가 되기 때문에 지워주면 어차피 t의 값은 1 하나밖에 안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t가 1이면 우리가 구하려고 했던 기울기는 몇이 되냐면 기울기가 어디 있죠? 여기 있죠? 여기 2니까 3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기울기가 3이란 얘기예요. 그럼 결국 3k가 3이란 얘기인데 이걸 기점으로 이제 모양을 보면 3k가 3보다 크면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럼 얘는 하나, 둘, 이 아래서 3개에서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 경우에 3개. 그럼 3K가 3이 될 경우는 얘는 접하게 되니까 하나, 둘, 2개가 되는 거고요. 3K가 3보다 작을 경우는 이렇게 지나는 거죠. 그럼 얘는 하나고, 그럼 일로 돌고 일로 돌고 일로 돌아도 역시 하나니까 아 얘는 한 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좀 정리를 해주면 K가 1보다 클 때는 3개고 K가 1일 때는 2개고 K가 1보다 작을 때는 1개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sin x가 kx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얘 그래프 그리기 쉽고 얘도 원점을 지나니까 0에서 2분의 파이 사이에서 그래서 이제 요거를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y는 sin x를 그리고 y는 kx를 심어 넣었을 때 k 값에 따라 어떻게 바뀌는지 이걸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0에서 2분의 파이까지 사인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죠. 0도 빠져 있고 요 끝에 있는 2분의 파이도 빠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kx가 이렇게 여기 들어가 있는 요 선 0과 2분의 파이를 지나는 직선보다 더 아래쪽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럼 얘는 만나는 게 없어요. 어디까지? 요 사이에 어딘가 있어도 만나는 게 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포인트는 어디냐? 잘 보면 여기 2분의 파이라는 거 지나는 빨간 선과 그 다음에 이 뒤로는 이렇게 여기 지나면서 한 점에서 만나겠죠. 그러면 얘를 지나서 마지막으로 지나는 이 접하는 순간보다 커지면 또 이제 만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접하는 순간과 그 다음에 여기 2분의 파이 콤마 1을 지날 경우 이 두 가지를 좀 찾으시면 됩니다. 자, 따라서 먼저 첫 번째 직선과 두 번째 직선을 만들어 볼 텐데 첫 번째 직선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뭐냐면 0,0과 2분의 파이 콤마 1을 지나니까 기울기를 보면 2분의 파이분의 1이라 얘는 파이분의 2라고 되어 있는 기울기를 갖겠습니다. 첫 번째 형태. 그래서 직선은 y는 파이분의 2x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원점에서 sin x의 접선이니까 sin x를 미분해 보면 코사인 x고 여기에다 x에다 0을 집어넣으면 기울기가 접선의 기울기가 1이네. 그럼 얘는 1이 되는 거죠. 두 번째가. 그래서 얘는 두 번째 직선 y는 x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따라서 기울기 k가 파이분의 2보다 작아. 그러니까 이렇게 되거나 음수로 돼도 역시 만나는 게 없죠. 이 사이에서. 이럴 때는 0개고 이거랑 직선이랑 같아도 끝은 어차피 지나니까 등호까지 포함시킵니다. 자, 그 다음에 k가 파이분의 2보다는 크고 그 다음 여기 접하는 직선의 기울기 1보다는 작을 때는 같으면 어차피 여기서 안 만나니까 안 되거든요. 그럼 얘 때는 1개고 요 사이를 지나니까 자, 그 다음 k가 1보다 크거나 같아. 이 위로 이렇게 올라가면 얘는 다시 또 0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분류를 시켜라. 얘도 역시 sin x를 x로 나누고 k로 해서 얘 그래프를 그리기 쉬우면 얘 그래프 그린 다음에 y는 k를 심어 놓어도 전혀 관계는 없어요. 이렇게 푸셔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푸는 거 둘 중에 선택을 하라면 선생님은 지금 풀이했던 방법으로 선택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네 번째 lnx가 kx제곱이라고 되어 있고 x가 0보다 크다인 범위 내에서 방정식의 해가 k값에 따라 어떻게 되는지를 봐라 라고 되어 있는데 y는 lnx 그리기 쉬운데 y는 kx제곱이죠. 보통 곡선과 곡선이 만나게 시켜서 풀이하는 방식은 잘 선택을 안 해요. 왜냐면 lnx도 곡선이고 x제곱도 곡선인데 이 곡선이 k값에 따라서 이렇게 될지 아니면 이렇게 될지 여러 가지 선택들이 있어요. 또 접하게 되는 상태도 또 만들어야 되고 해서 보통은 상수함수나 1차까지는 이쪽에 오른쪽에 남겨두지만 곡선과 곡선으로는 잘 처리를 하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 방식보다는 얘를 변형을 해서 x제곱분의 lnx라는 놈하고 k라는 놈을 만들어서 y는 x제곱분의 lnx와 y는 k로 만들어서 문제를 푼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곡선과 곡선보다는 우리가 곡선과 직선 형태로 더 선호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곡선을 한번 미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분을 해보면 x제곱의 제곱이니까 x의 4제곱 분의 위에 거 미분하고 아래 거 그대로 쓰고
아래 거 미분하고 위에 거 그대로 이렇게 써주면 이렇게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럼 얘는 하나 지워서 x가 되고, 그럼 x의 세제곱분의 1-2 ln x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럼 얘가 0이 되는 값은 ln x가 2분의 1이니까 x는 2의 2분의 1승 루트 2 뭐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뭐 이거는 뭐 어떤 스케치든 관계는 없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또 뭐냐면 리미트 x가 무한히 커졌을 때 상황. 그럼 x제곱분의 ln x는 무조건 다항식이 로그보다는 크니까 얘는 0으로 간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0보다 크다인데 이 정근선 자체가 0에 돼 있죠. 그래서 0보다 큰 쪽에 있는 형태로 0으로 접근할 때를 생각을 해봅니다. x의 제곱분의 ln x 이렇게 돼 있는데 얘는 0 플러스로 가거든요. 근데 요거 자체는 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니까 마이너스 무한대 0 플러스 분의 1은 0 플러스 분의 1은 무한대니까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이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 모양이 0을 기점으로 저 아래 마이너스 무한부터 시작해서 당연히 얘는 2를 지나죠. 이렇게 올라와서 요 자리 2의 2분의 1에서 제일 높았다가 다시 아래로 이렇게 0으로 접근하는 형태로 모양이 됩니다. 진간표를 지금 안 그려드렸죠? 뭐 모양을 익숙하니까 안 그렸긴 했는데 진간표를 이렇게 다시 한번 보면 2의 2분의 1승 옆으로 가서 얘가 y 프라임 얘는 이거보다 작을 때는 n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겠죠. 그래서 y는 올라가다가 떨어지는데 여기서 극대가 되니까 이 극대값을 찾으시면 됩니다. 2의 2분의 1승을 여기 곡선에다 넣어주면 얼마가 되죠? ln의 2의 2분의 1제곱 그 다음에 얘는 2가 되는 거라 얘는 얼마? 2분의 1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됐죠?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으면 2분의 1이고 이거랑 y는 k랑 섞으니까 그거보다 높으면 없고 여기서 하나 그 다음에 여긴 2개 요 아래쪽에는 하나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이제 답을 써보면 어떻게 되냐면 위에서부터 쓰든 아래서부터 쓰든 관계없지만 아래서부터 쓰면 k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얘는 1개 k가 0에서부터 어디까지? 2분의 1이면 얘는 2개 그 다음 k가 2분의 1이면 여기 한 점에서 만나죠? 1개 k가 2분의 1보다 크면 얘는 0개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 선택을 하는 것이 좀 더 유리하냐 자기 선택이 좀 필요합니다. 자, 다음 예제 1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fx 함수와 gx 함수가 있는데 임의의 두 실수 x1, x2에 대해서 fx1이 gx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서로 다른 두 개에 의해서 fx1과 gx2가 얘가 더 크거나 같다라고 돼 있는 것은 fx 함수의 제일 낮은 놈이 gx 함수의 제일 높은 놈보다 더 위에 있어야 돼요. 경계적으로 항상 x1, x2가 마음대로 변하니까 이 fx의 전체의 최소가 gx의 전체의 최대보다 더 크거나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얘는 fx 전체의 최소값이 gx 전체의 최대값보다 더 크거나 같다라는 거를 기억을 하셔야 되고 얘는 그래프를 두 개로 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두 개의 그래프가 필요한데 뭐 gx는 따로 그릴 필요 없을 것 같고 fx 그래프를 그려봐야 되겠죠. 그러면 fx가 x의 2의 x라고 돼 있으니 f'x는 2의 x 플러스 x의 2의 x 그래서 얘는 2의 x의 x 플러스 1 뭐 이렇게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럼 얘는 이것이 0이 되는 놈이 x는 1을 기점으로 1보다 크냐 작냐에 따라서 약간 달라지겠죠. x가 마이너스 1을 기점으로 f'x는 이전에는 음수 이후에는 양수 그 다음에 fx는 감소했다가 올라가고 마이너스 1일 때의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점근선의 방정식은 꼭 하셔야 된다고 그랬죠. 미적분의 그래프에서는 점근선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리미트 x가 무한히 커질 때는 얘도 무한히 커지니까 얘가 x분의 2x 이놈이 무한대구나.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으로 갈 때 x의 2의 x는
얘는 마이너스 무한으로 갔고 얘는 2의 무한대분의 1이니까 2의 무한대분의 1이죠. 2의 마이너스 무한이니까. 근데 2의 무한대분의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무한이긴 하지만 이게 무조건 빠르다고 그랬죠. 그래서 얘는 0으로 갑니다. 음수 쪽이지만 0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fx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 마이너스 1이고 0인데 뭐 당연히 x축 0을 통과하는 건 알겠죠. 마이너스 1일 때 이 자리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서 0에서부터 내려와서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을 지나서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여기 기점으로. 그래서 여기가 제일 낮고 그 다음에 y는 x제곱 플러스 k는 x축에서 마이너스 여기 k라는 지점을 이렇게 지나게 되겠죠. 2차 함수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봐도 이렇게 보면 여기의 최소값보다 여기의 최대값이 더 작아야 되니까 따라서 어떻게 되냐면 k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더 어떤 문제요? 작거나 같으면 됩니다. 따라서 k의 최대값은 얘는 최대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예제 2번입니다. x가 2서부터 2의 제곱까지일 때 lnx가 알파 x라는 직선과 베타 x라는 직선 사이에 껴있을 때 베타분의 알파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선생님의 선택은 직선으로 그냥 선택을 하겠습니다. y는 lnx를 선택하고 y는 알파 x 원점 지나는 직선 사이에 얘가 들어오도록 모양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y는 lnx가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근데 원점에서부터 선을 이렇게 그으면 조금 좀 그림이 약간 더 높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그리면 이 접하는 위치가 있죠. 이 접하는 위치가 얼마냐? 거의 외우다시피 하시면 됩니다. lnx일 때는 2고 요 값이 1입니다. 뭐 미분해서 원점 지나게 시키면 되겠죠. 그리고 이 접선보다 접점이 2고 이 뒤쪽이 2의 제곱이기 때문에 잘 보시면 이 곡선이 y는 x보다 이 접선보다 어디 있냐면 더 아래쪽으로 나타납니다. 모양 자체가. 그래서 요 사이에 있는 요 상태인데 그러면 거기에 지나는 직선이 표현이 될 때 y는 2분의 1 x라고 되어 있는 요 선, 여기 접하는 선이 2에 있다고 그랬으니까 이거보다 위쪽에 있으면 안 만나게 되고 여기서부터 하나에서 만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아래쪽을 보면 여기를 요렇게 뒤쪽에 있는 요 점을 지날 때보다 아래쪽에서는 안 만나고 이 위쪽으로 가면 이제 만나기 시작하는 거라 이 lnx보다 아래에 있으려면 당연히 알파 x가 최대가 되는 게 2의 제곱분의 요 자리가 2죠. 2의 제곱분의 2x라고 돼 있는 이 선보다 여기보다 더 아래쪽으로 나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베타 x는 당연히 제일 위쪽에 있는 것들은 여기 접하는 선보다 더 위로 가면 되니까 기준선이 2분의 1 x보다 더 위쪽으로 올라가면 됩니다. 얘는 이거보다 아래쪽으로 가면 되는 거고. 따라서 알파의 최대가 얼마냐면 알파가 제일 컸을 때 여기에 선이 만나는 이 자체이기 때문에 얘 값은 2의 제곱분의 1이고 베타의 최소값이 얼마냐? 여기 나오는 2분의 1입니다. 색깔이 약간 보라색이었네요. 자, 이거여서 우리가 원했던 베타분의 알파라는 것의 최대는 얘는 최대여야 되고 얘는 최소여야지 제일 커지겠죠. 따라서 2분의 1분의 2의 제곱분의 1 이렇게 표현이 돼서 2의 제곱분의 여기 2입니다. 2가 돼서 얘는 2분의 2라고 되겠습니다. 자, 12번째 속도가 속도와 미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이 부분은 지금 수투, 그러니까 새로 이제 바뀐 거에서 미적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수투에서의 운동하고 그 다음에 여기 미적분에서 미적분 2에서의 운동이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일단 수투에서 배우는 그 내용에 대한 거를 좀 언급을 하고 그 다음에 정리를 한 다음에 지금 미적분에서 실제 다루는 속도 가속도에 대해서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속도 가속도와 미분에서는 운동 자체가 커다랗게 두 가지로 나뉘긴 하는데 처음에 배워야 될 건 뭐냐면은 직선 운동에서의 수직선
속도, 가속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 수직선상에 있는 어떤 지점에서부터 출발해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수직선상에서 움직임을 하는 거예요. 원래는 겹쳐서 움직이지만 구분하기 위해서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수직선상에서. 됐죠? 그러니까 이 위치가 꼭 원점이어야 할 필요도 없고 운동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 위치를 우리가 위치 함수를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형태로 좀 생각을 하면 그러면 얘를 갖다가 미분한 것이 뭐가 된다? x를 t에 관해서 미분한 게 속도가 됩니다. f't. 그 다음에 얘를 한 번 더 미분하면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죠. d 제곱 x dt의 제곱 이렇게 표현하는데 얘는 실제로는 이거 dx dt를 한 번 더 t에 관해서 미분한 거라 실제로는 두 번 미분한 거가 되겠습니다. f2't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됐죠? 자, 이렇게 수직선상의 운동은 그냥 한번 미분하면 위치를 미분하면 뭐가 된다?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되고 속도 함수가 되고 여기서 이제 미분한다는 얘기는 순간 속도입니다. 평균 속도가 아니에요. 무조건 순간적인 속도입니다. 그 다음 얘를 다시 한번 미분하면 순간적인 가속도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직선 운동에서의 속도가 속도에 대해서 한번 예제를 한번 풀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점을 출발해서 시각 t에서의 움직이는 p 함수 얘는 위치를 표현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ft라고 이렇게 p의 함수가 나왔는데 움직이는 점 위치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럼 얘를 미분을 해주면 얘는 t의 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3이 되고 얘가 속도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속도. 그 다음에 f2't 얘는 2t-4가 얘는 가속도의 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원래는 여기 속도 함수를 우리가 0보다 큰 쪽에서 이렇게 표현하면 1하고 3에서 0이 되는 자리가 나타나죠. 됐죠? 자, 그다음에 얘는 t에 따라서 속도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가지고 여기 미분에서 0 되는 자리, 속도가 0인 자리를 기점으로 플러스와 마이너스와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위치 함수는 0에서부터 1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3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게 되는데 이게 y는 ft죠. 위치 함수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f의 1, 여기 있는 요 함수 f의 1의 값은 얼마입니까? 얘는 3분의 1 마이너스 2 플러스 3 해서 값이 3분의 4가 되겠죠. 그 다음에 f의 3은 3을 넣으면 9 빼기 9이 18 플러스 9 해서 이것이 0이 됩니다. 그래서 1일 때 제일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고 3일 때 다시 0이 됐다가 다시 올라가는 형태의 그래프 이런 형태의 모양을 표시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 움직임이 아니라 실제 움직임은 t가 들어갔을 때 이게 x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자리예요. 뭐 어떻게 된 거냐면 원점에서부터 앞으로 전진했다가 뒤로 이만큼 뒤로 후진했다가 다시 앞으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원래는 이렇게 움직이는 건데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여기까지 내려왔다 다시 가는 수직선상의 운동을 옆으로 시간에 따라서 펼쳐본 게 이 ft의 그래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1에서 3초까지 평균 변화율을 구하라. 그게 위치의 평균적인 변화율이 평균 속도입니다. 따라서 3 빼기 1분의 f3 빼기 f1이 이게 평균적인 속도다. 속도분의 시간분의 그 위치 변화 이것이 이제 속도이기 때문에 얘는 2분의 f3에서 f1을 빼주면 마이너스 3분의 4가 되겠죠.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t는 3에서의 순간 변화율, 좀 순간 속도. 그럼 얘는 미분한 다음에 여기다 3을 넣어야 되니까 얘는 0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t는 2에서의 가속도.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0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출발 후 방향을 몇 번 바꾸느냐, 그럼 속도의 변화가 몇 번 바뀌느냐 라는 거니까 1에서 한 번, 그 다음에 3에서 한 번 속도의 부호가 바뀌었죠. 얘 보면 방향을 바꾸는 게 이거죠. 여기서 방향을 바꾸고 아래에 내려갔죠. 다시 여기서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근데 위치 함수를 보지 말고 방향 바꾸는 건 속도 함수의 부호 변화를 보시면 됩니다. 얘는 몇 번 바뀌었냐? 2번이 바뀌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변화율에 관한 형태의 문제가, 그러니까 내용을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변화율에 관한 문제가 예전에는 난이도가 상당한 난이도로 출제가 됐었는데 최근에 이제 이 변화율에 관한 내용 자체가 많이 수능 쪽에서 약화가 되긴 했어요.
하지만 기본적인 그 수학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한번 언급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뭐의 변화율이라고 되어 있어요. 뭐 시간에 대한 변화율, 아니면 넓이의 변화율, 길이의 변화율, 뭐 이런 식으로 어떤 대상의 변화하는 비율을 구하라고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넓이라고 생각하면 그 넓이의 증가율, 넓이의 증가 속도, 넓이의 속도, 넓이의 순간 변화율은 다 똑같은 말이에요. 변화율이라는 것 자체는 우리가 미적분에서 다루는 변화율은 다 순간적인 변화, 즉 순간 속도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통 속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다 동일한 말이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 뭐뭐의 변화율을 구하라라고 하면 이 뭐뭐, 넓이를 또는 뭐뭐를 t에 관한 함수로 먼저 만든 다음에 걔를 t에 대해서 미분해 주시면 그것의 변화하는 비율이 얼마인지를 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이제 구체적인 문제들을 한번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2번 문제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10인 선분 AB에서 P가 A서부터 출발해서 매초 2씩 움직인다고 얘기가 돼 있죠. 그럼 여기는 A에서 P까지 시간이 T에 관한 형태의 함수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T초가 지나면 2T만큼 움직인 겁니다. 그 다음 나머지 P에서 B까지가 얼마냐면 10-2T만큼 얘기가 된 겁니다. 자, 이제 3초 후에 AP, BP를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 넓이의 합의 변화율, 넓이의 합, 이것의 변화율이니까 넓이의 합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S를 구하면 넓이를 시간에 대한 함수로 만들고 2T의 제곱이니까 4T의 제곱 플러스 10-2T의 전체의 제곱이 되겠죠. 따라서 넓이는 8T의 제곱 마이너스 40T 플러스 100 이렇게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넓이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ds dt라고 나오고 얘는 16t 마이너스 40이라고 나온 다음에 여기 t에다가 3을 집어넣으면 48에서 40을 빼니까 8이라고 되겠죠.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밑면의 반지름이 6이고 그 다음 깊이가 10인 직원뿔의 그릇에서 수면의 상승 속도, 자, 여기 있는 이 높이의 변화율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옆으로 가서 여기를 어리라고 예를 해주면, 그러면 얘는 뭐가 되냐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건 dh dt라고 높이의 변화율이 9분의 20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깊이, 높이가 5일 경우에 우리가 뭘 구하냐면 dv dt가 얼마냐 얘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잘 보면 높이와 부피가 연결되어 있는 식이 필요한 겁니다. 이걸 시간에 대해서 미분해야 하기 때문에. 그럼 t에 관한 형태로 함수를 만들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단 관련되어 있는 높이와 부피의 관계성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부피는 3분의 1 파이 얼제곱 h인데 여기 있는 놈을 전부 다 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얼과 h의 관계가 필요해요. 그런데 6하고 10의 비율이 얼하고 h의 비율하고 동일하겠죠. 따라서 얼하고 h의 비율은 3대 5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얼을 h로 바꿔야 되겠죠. 얼은 뭐가 되냐면 5분의 3h가 돼서 얘를 요 식에다 대입을 하면 부피가 3분의 1 파이에 5분의 3 h의 제곱에 h가 되기 때문에 얘는 25분의 3파이의 h의 세제곱이라고 부피에 대한 함수가 나와요. h에 관한 형태로. 얘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는 겁니다. 양쪽을. dv dt를 구하고 싶은 거니까 시간에 대한 변화율, 부피에 대한 변화율. 그럼 얘는 25분의 3파이는 그대로 놔두고 h를 미분하면 3h 제곱에 자기 변수가 아닌 변수니까 dh dt를 한번 달아주고 얘는 나중에 여기 9분의 20을 넣어주면 됩니다. h에다 5를 넣어주면 되고요. 따라서 얘는 25분의 3파이에 곱하기 3에다가 25를 곱하고 여기다가 9분의 얼마? 20을 표시하면 되기 때문에 25 지우고 9도 지우고 20파이가 되겠습니다. 근데 얘는 단위가 센티미터였으니까 부피의 변화율 세제곱 센티미터 퍼 세크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다리의 길이 AB의 길이가 10m예요. 10. 자, 근데
b를 오른쪽으로 2m/s만큼 오른쪽으로 끌고 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길이를 x라고 보고 OA의 길이를 y라고 보면 지금 얘는 b가 움직이는 속도죠. 그럼 b의 위치의 변화율이기 때문에 b의 움직이는 속도는 x를 t에 관해서 미분한 놈이 2라고 제시가 된 거예요. 그때 OA 길이의 변화율이니까 이 길이를 미분하면 되니까 이것일 때 y를 t에 관해서 미분한 게 얘가 얼마니? 라는 거예요. 그러면 x랑 y랑을 연결하는 관계가 필요하고 걔를 t에 관해서 미분한 식이 필요하니까 x랑 y랑 연결하는 관계가 먼저 필요하다는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x와 연결하는 건 당연히 피타고라스겠네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10의 제곱 100이고 얘를 x에 관해서 미분하면 t에 관해서 미분하면 2x dx dt 2y dy dt 이것이 0인데 그때 우리가 뭘 구하라고 했냐면 요거를 구하라. 얘는 알려줬어요. 그 다음에 1초 후라고 돼 있죠. 1초 후라고 돼 있으면 얘는 실제로 뭐냐면 원점에서부터 1초 후가 됐으니까 얘가 몇이 된 거냐면 얘가 2가 된 거죠. 오른쪽 아래 끝에서부터 몇 초 2씩 움직이니까. 맞죠? 근데 이거 좀 이상하다. 최초 선분 OA가 8이었습니다. 이게 8이었죠? 그러면 맨 처음에 8이었으면 얘는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얘는 6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최초의 선분이 여기서부터는 아니고 얘는 8이고 얘는 8이고 얘는 몇에서부터? 6에서부터 출발해서 얘가 이만큼 더 이렇게 1초 후니까 더 갔습니다. 그럼 얘는 8이 되고 얘는 6이 되는 상태죠. 그래서 x는 8이 되고 y는 6이 되는 상태에서 값을 대입해서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x가 8이니까 얘는 16의 dx dt 얘가 2만큼 움직였죠. 곱하기 2 이게 2에다가 6이 6 곱하고 dy dt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0입니다. 따라서 2를 지우고 따라서 dy dt는 마이너스 3분의 8이라고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 마이너스의 개념은 어떤 뜻이냐면 기준이 되고 있는 쪽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길이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뜻이에요. 줄어들고. 그러니까 얘는 점점 여기 기준으로 돼서 이쪽으로 점점 들어오고 있는 거죠. 얘는 이 기준이 되는 점에서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속도 자체가 플러스로 표시가 된 겁니다. 속도가 플러스라는 건 기준이 되는 점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 속도가 마이너스가 되는 건 기준이 된 점으로 점점 들어와서 길이가 좀 줄어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평면운동에서의 속도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직선 운동에서의 그 속도에 있는 애를 좌표 두 개로 생각하는 겁니다. X쪽 좌표, Y쪽 좌표 두 쪽으로 생각을 해서 우리가 여기 있는 곡선이 하나가 있어요. 이 평면으로 움직이는 곡선이 있는데 이 곡선의 어느 지점, P는 XY라는 지점에서의 속도는 그 곡선의 수직 방향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게 접선 형태처럼 표현이 되거든요. 걔가 V 벡터예요. 그러면 얘는 X쪽의 속도와 Y쪽의 속도로 분해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걔를 X쪽에 있는 걸 미분한 속도, Y쪽에 있는 미분한 속도를 각각을 나눠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원래 P라고 되어 있는 X좌표와 Y좌표가 시간에 따라서 따로따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로 보는 게 아니라 X 따로 Y 따로 보신다고 보시면 되고 X가 FT로 되어 있고 Y가 GT로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면 X쪽을 미분을 해주면 즉 dx dt를 시키면 얘가 f't가 되겠죠. Y쪽도 dy dt Y쪽의 속도는 Y를 시간에 따라서 미분하시면 되고 얘가 g't가 이렇게 표현이 되겠습니다. 얘네를 모아서 벡터라고 되어 있는데 좌표로 표현해주면 f't 그 다음에 g't 원래 이제 P점이 이렇게 나와있죠. xy라고 위치를 표현하는 xy 좌표가 나오면 걔를 미분해가지고 좌표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것이 얘가 속도 함수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속도 벡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속도 벡터의 크기는 v 벡터의 크기이기 때문에 루트에 얼마가 되냐면 vx의 제곱, 루트에 vy의 제곱 이런 식으로
피타고라스로 정리를 해주면 됩니다. 얘가 속도의 크기가 되겠습니다. 가속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가속도 벡터는 속도 벡터를 한 번 더 미분한 거라 f2't 그 다음에 g2't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속도도 역시 벡터입니다. 뭐냐면 좌표로 모아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기존에 배웠던 평면에서의, 그러니까 직선에서의 운동을 두 개로 x 거, y 거 따로따로 나눠서 표시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단한 예제 문제로 한 두 개 정도만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겁니다. 얘는 운동이 직선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평면상의 운동이 아니라 직선,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운동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좌표가 하나밖에 안 나오죠. x좌표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이렇게 ft가 제시가 됐어요. 그러면 4초 1대의 속도가 돼 있을 때 위치를 구하라. 4초 1대의 속도니까 f't를 먼저 만들어야 되겠죠. 그럼 얘는 코사인 미분이니까 마이너스 a의 사인의 파이 t 마이너스 6분의 파이, 여기에서 안에 거를 끄집어내서 미분하니까 파이가 되겠고, 여기다가 4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a의 사인의 4파이 마이너스 6분의 파이의 파이가 되겠죠. 그럼 얘는 필요가 없고 마이너스는 밖으로 빠지면서 플러스 a가 되겠죠. a의 2분의 1을 하고 파이를 시킨 요 놈이 2루트 3이라고 됐습니다. 따라서 a 값은 얼마냐면 파이분의 4루트 3. 여기에다가 4를 집어넣으면 4에서 위치가 나오니까 a가 파이분의 4루트 3에다가 곱하기 코사인 4파이 마이너스 6분의 파이. 얘는 2파이를 두 번 돌렸으니까 됐고, 마이너스는 사라져도 관계없습니다. 따라서 우함수이기 때문에 4루트 3 곱하기 2분의 루트 3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얘는 4에다가 3을 곱하고 2로 나눈 거니까 파이분의 6이라는 값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좌표 평면 위를 움직이는 평면에서의 운동입니다. x가 있고 y가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가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은 얘는 dx dt, 즉 x의 속도는 2분의 1에다가 2의 4의 t-1, 얘를 t에 관해서 미분하면 4가 되겠죠. 마이너스 a. 여기에다가 t에다가 1을 집어넣어 주면 2분의 1 곱하기 4 마이너스 a, 요 값이 마이너스 1이죠. 이니까 a 값은 3이 되겠습니다. dy dt, 얘는 b에다가 2의 t-를 그대로입니다. 여기다가 t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b가 되겠고 얘가 3입니다. 따라서 a 플러스 b는 6이다 라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미분이 간단하게 설명을 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사실은 선생님은 적분보다 미분이 더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프를 그리는 것도 그렇고 고급 난이도, 그래프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고급 난이도도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기본기가 제대로 확실해야만 고급 문제까지 갔을 때 계산에 안 밀려요. 그러니까 분석을 잘하더라도 시간이 부족하면 그거는 분석을 잘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형태가 미적분이라고 생각하시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연습량이 엄청 중요합니다. 연습을 꼼꼼히 해주시는 게 좀 필요할 거다라고 말씀드리겠어요. 미분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